안녕하세요. 교수 아재입니다. 오늘은 1이 0보다 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동료 교수분들과 술자리에서 유튜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유튜브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때였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1이 0보다 큰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유튜브 채널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긴 하였지만 가끔씩 제가 흥미로워하는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봅니다. 1이 0보다 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선 1이 무엇인지, 0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비수학자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왜 수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에겐 해석학을 들을 시 꼭 배우게 되는 주제일까요? 수학에서 이유를 찾는 방법은 혹은 증명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참이라고 생각하는 명제를 시작으로 그 명제가 참인 것으로 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명제들을 만들거나 발견해서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참이 되는 명제가 존재해야 하는 거죠. 1과 0이라는 숫자는 자연스럽게 인지가 가능한 숫자들이고 익숙한 숫자들이지만 수학자들은 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비수학자들에게 실수의 집합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아놓은 집합 정도로 인식하고 있겠지만 수학자들에게 실수의 집합을 정의하는 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실수의 집합은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공리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1이 0보다 큰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눌 생각이라 거기에 필요한 공리들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수의 집합은 field, 한국말로는 최애 공리를 만족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도 액션이라고 순서 공리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죠. 일단 여기 보이는 필드의 액시엄들을 만족한다는 것은 두 가지 연산, 소위 저희가 말하는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이 정의가 되어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리들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덧셈과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리고 교환 법칙, 그리고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 그리고 역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곱셈과 덧셈이 섞인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여기서 우린 0과 1이 무엇인지 혹은 0과 1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0은 여기 보시다시피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리고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0과 다르다는 얘기가 있죠. 저기에. 그리고 순서 공리를 보면 여기 순서 공리를 보면 두 개의 실수를 가져오게 되면 세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만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실수를 가져왔다고 치면 A가 B보다 크든지 혹은 B가 A보다 크든지 혹은 A랑 B가 같든지 이거를 영어로는 트라이커텀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삼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게 되면 A는 C보다 크게 된다는 전이성, 트랜지티비티를 또 만족해야 되고 A가 B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C를 각각 더하게 되면 여전히 그 크기는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 0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여전히 그 크기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리들을 가지고 왜 1이 0보다 큰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1이 0보다 크다도 공리로 넣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분들이 있는데 위의 공리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면 굳이 더 많은 공리들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최소한의 공리들로 수학의 모든 명제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겠죠. 자, 여기 공리를 보시죠. 실수는 이 필드 핵심을 만족하는 네, 그런 체이고 거기서 1과 0이 존재하죠. 그래서 1과 0은 실수이고 여기 공리로 인해서 1과 0은 서로 다른다는 것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죠? 7번 공리에서 1과 0은 다르다. 1과 0은 1과 0은 다르다. 위의 공리 7에 의해서 네, 7번에 의해서 1과 0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도의 핵심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에 트라이커텀이라고 3분법이라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게 됩니다. 지금 1하고 0은 다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1이 0보다 크든지 혹은 0이 1보다 크든지 그렇죠? 여기 조건을 보게 되면 근데 1이 0보다 크면 끝났죠.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게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0이 1보다 크다는 가정을 하고 우리는 모순을 이끌어내겠습니다. 0이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모순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0이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 12번 조건을 보게 되면 어떤 수를 더해도 사실 상관없죠, 여기다가. 그래서 0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고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할 수 있겠죠. 여기 12번에 의해서 이 조건은 이 부등식은 여전히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0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아시다시피 0은 항등원이죠. A 더하기 0은 A밖에 없지만 사실은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 이것은 0 더하기 A로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4번 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3번 조건에 의해서 되는 거고 네, 3번 조건에 의해서 이 등식이 만족하고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것은 여기는 4번 조건에 의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식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제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13번 조건을 보게 되면 0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여기 보이는 13번에 의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13.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모순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원래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되면 1이 0보다 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저희가 원래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0이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는데 1이 0보다 크다는 결과가 또 도출되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 개 중에 하나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사실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곱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0하고도 같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 0인 것을 증명을 하도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죠. 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0 더하기 여기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곱하기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라는 것도 하나의 실수이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여기 이게 덧셈에 대한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0은 0 더하기 0하고도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0 더하기 0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4번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4번에 의해서 그렇고 여기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3번. 네. 3번에 의해서 3번의 공리에 의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분배 법칙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법칙은 9번이죠. 여기 보이는 9번에 의해서 9번의 공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 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곱하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합 법칙이라는 거죠. 1번. 1번의 결합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 네. 여기다가 더하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곱하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고 여기는 이제 여공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제로가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4에 의해서 되는 거겠죠. 이거는 결합법칙이니까 1번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항등원이 되는 게 3번이니까 3번에 의해서 이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0 이렇게 됩니다. 즉 저희가 지금 증명한 것은 0으로 시작해서 결론이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 0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즉 0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역시 0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이거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사실을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네,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고 같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저희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3번에 의해서 되겠죠. 3번이 아니고 곱셈의 항등식이니까 7번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7번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분배 법칙 9번에 의해서 어, 마이너스 1에 곱하기에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는 분배 법칙 9번.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죠? 0. 네, 이거는 4번. 네, 4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고 저희가 이미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 0이라는 사실을 위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정리 1,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되는 이유는 by 정리 1에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증명을 한 것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을 했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게 되면 1은 1 더하기 0이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말했던 항등식의 덧셈에 대한 항등식이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3. 그래서 1 더하기 0이고, 1 더하기 0, 여기서 저희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0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네. 여기를 정리 2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리 2에서 되는 거겠죠? 정리, 아이고, 정리 2에서 되는 거고, 여기서 결합 법칙을 바꿉니다. 여기는 결합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네. 근데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죠? 예. 이거는 4번 공리에서 되는 거고, 그리고 0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0이 항등원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일 때 3번에 이어서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1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1이 되었고 이 값은 0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죠. 저희 시작을 저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저희는 0이 1보다는 크다는 가정하에서 결국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 1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또 도출하게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저희가 만든 공리에 아예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a제곱이 0보다 크다는 사실 역시 뭐 위의 명제들로부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필드 액션과 오더 액션을 이용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아마 그러려면 그러니까 a제곱이 일단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a라는 값에다가 1을 넣기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1은 1 곱하기 1이니까. 결국 1은 1의 제곱수가 되는 거고, 그죠? 제곱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집니다. 아마 수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1이 0보다 크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사실을 만들고, 1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일종의 따름 정리 같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증명한 거에다가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a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려면 아마도 비슷하게 트라이커토미, 3분법을 이용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a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려면 a가 0보다 크면 a제곱이 0보다 크겠죠. 13번의 그 규칙에 따라서, 공리에 따라서. 근데 a가 0보다 작게 된다. 아니, 0이 a보다 크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게 되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하게 되고 거기서 a 제곱수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랑 같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결론은 아마도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이 0보다 크다는 사실만 하려면 이렇게 증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학자들은 이제 항상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명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들 중에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증명을 할까 싶기도 할 텐데, 최소의 공리들로 모든 수학 명제들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자 하는 수학자들의 노력 정도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